밥은 아직이야? 우리를 쫄쫄 굶겨 죽일 작정이라도 한 거야? 집안일은 여자들 일이잖아. 게으름 비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저녁 7시 정각에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던 이유로 이렇게 격정을 내고 있는 건 내 남편과 시아버지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5년. 매일같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 나와 시어머니는 벌벌 떨며 살고 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만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이라고 할 만큼 나는 매우 지쳐 있었다. 젓가락이랑 차가 없잖아. 스모모, 어서 가져와. 내가 가져갈 테니까 스모모한테 그렇게 무섭게 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렇게 스모모한테 오냐 하니까 나라도 엄격하게 해야 버릇 안 나빠지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하는 버릇 들이지 않으면 좋은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스모모는 이제 5살이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지금 반항하는 거야? 주먹을 휘두르려는 남편으로부터 나는 황급히 주방으로 도망쳤다. 이런 생활은 더 이상 못해. 그렇지만 친정에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업주부인 나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저 견디며 살아가는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스모모를 집에 두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있었기도 했고 스모모도 5살이라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었으니까 마실 거랑 과자는 식탁 위에 있으니까 찾아서 먹고 얌전하게 TV 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렴. 알겠어요. 그러나 나의 그런 판단은 한참 틀렸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중 스모모! 이게 무슨 일이야? 스모모가 정원에 쓰러져 끙끙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스모모의 몸 위에는 빨래 건조대와 빨래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엄마, 살려줘. 너무 아파. 나는 황급히 스모모를 빨랫감들 사이에서 구출해냈다. 빨래 건조대에 부딪히면서 생긴 건지 멍이 들어있는 걸 보고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일 뿐 뼈나 뇌에는 이상이 없었다. 스모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이의 답변은 내 두 귀를 의심하게 했다. 비가 오길래 아빠한테 빨래를 걷어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빠가 그건 여자인 네가 해야지라고 해서 그래서 스모모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 빨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엉엉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스모모를 나는 꼭 안아주었다. 빨래는 다시 하면 되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스모모야, 고마워. 엄마는 스모모의 그런 마음으로도 너무 기쁘고 무엇보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아빠가 하라고 해도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커다란 밴드를 붙인 채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스모모를 여기저기 살폈다. 그러나 남편과 시아버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2층에 올라가 보니 둘 다 방 안에 퍼질러져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 지금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스모모가 당신 때문에 다쳐서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그러나 잠에서 깬 남편은 스모모에게 일어난 일을 알면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당신이 빨래 걷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게 잘못이지. 다 당신이 게을러서 생긴 일이야. 집안일은 당신네 여자들의 일이라고 항상 말했잖아. 더 이상은 못 참아. 나는 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를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다. 폭언이나 폭력의 기록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남은 건 변호사와 친정 가족들에게 상담하는 일뿐.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며 지내던 중 얘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병원에 좀 같이 가주지 않겠니? 어머님? 알겠어요.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지병인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거의 울다시피 내게 부탁한 것이다. 나는 바로 차를 준비시켰다. 하지만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터라 스모모까지 병원에 데려가는 건 망설여졌다. 나는 아빠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하지 않아도 돼. 무슨 일이 있으면 집 전화로 엄마한테 전화하렴 이라고 당부하고 스모모를 두고 나왔다.
다행히 병원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금방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와서 차고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스모모니? 무슨 일이야? 엄마 금방 집에 도착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 기다리렴? 그게 아빠랑 할아버지가 아저씨한테 혼나서 울고 있어요. 뭐? 아저씨라니? 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설마 강도라도 든 건가? 새파래진 얼굴로 나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내 눈에 보인 건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사과하는 남편과 시아버지. 무슨 일이야? 사장님, 이게 대체... 아, 링고 씨 오셨군요. 어머님 상태는 좀 어때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원하셨어요. 무슨 일이죠?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건 시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었다.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얼굴은 알고 있는 사이였다. 사장님의 옆에서 스모모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있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사장님께 마실 차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요. 차가운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빠가 뜨거운 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가요, 엄마가 뜨거운 찬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했더니 아빠가 화내면서 때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빠를 엄청 혼냈어요. 상황은 파악했다. 그와 동시에 단전에서부터 엄청난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렇게나 스모모한테 위험한 일을 시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바뀐 게 없어? 뜨거운 차를 내어오라고? 이번에 화상이라도 입힐 작정이야? 분노와 함께 스모모를 향한 미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나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사장님은 그런 나를 보고는 손수건을 꺼내어 건네준 후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얼굴로 이번 한 번뿐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작은 아이에게 그런 무리한 일을 시킨 거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행동이군. 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일을 하고 있고 집안일은 여자들이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이건 훈육의 일부라고요. 맞습니다. 남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아야 마땅하다고요. 그게 이치 아닙니까? 그게 무슨 헛소리야! 땅이 울리는 듯한 고함에 나까지 깜짝 놀랐다.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해도 같은 사람이야. 쉬지 않으면 몸이 상하기 마련이야. 부부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결혼하는 거라고.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는 건가? 당신의 아내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듯한데 수십 년간 자네 수발을 들어주느라 그렇게 된 게 아니겠는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무심결에 맞아요라고 말해버렸다. 시아버지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이젠 신경 안 써. 다 말해버릴 거야. 어머님은 결혼하고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해오셨고 조금이라도 쉴라 치면 아버님이나 남편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그 탓에 몸은 물론이거니와 마음까지도 아프신 상태예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두 사람을 무섭게 쳐다보았다. 자네들이 이렇게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란 걸 알고 나니 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사라지는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끝내도록 하지.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요.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이 아내와 며느리에게 성의를 보이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보여주겠습니다. 당연하죠. 성의든 뭐든지. 그래, 그럼 링고씨 뭔가 원하는 게 있나요? 내게 조용히 물어보자 나는 망설임 없이 네,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설마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남편과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 턱이 빠질 것처럼 입이 벌어졌다. 위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아버님도 어머님을 놓아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어요. 물론 어머님께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도 부탁드려요. 헛소리하지 마!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여자 주제의 기세등등에서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것 같다. 남편은 그제서야 눈치챈 듯했다. 두 사람을 쳐다보는 사장님의 싸늘한 시선을 말이다. 자네들의 태도에서는 보여주기식의 성의조차도 찾을 수가 없군.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계약은 이번 달 말을 끝으로 종료하도록 하겠네. 링고 씨, 링고 씨만 괜찮다면 일할 곳이나 살 곳은 내가 소개해 줄게요. 사장님은 벙찐 두 사람을 뒤로하고 나와 스모모를 차에 태워 회사의 직원용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다. 필요한 물건들은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요. 라고 하고 따뜻한 식사까지 대접해 주셔서 나는 안도감에 다시 한번 펑펑 울고 말았다. 그 후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망설이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묻자 이혼을 결심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다. 지금 나는 사장님의 배려로 사장님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직원 기숙사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아 맞다. 남편과 시아버진 말이지. 사장님은 그때 말한 대로 그달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그 결과 시아버지의 회사는 어려워졌고 꽤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한 번에 지불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남은 건 40년 된 집 한 채와 코딱지만큼 남은 재산이려나. 집은 우리가 나와버린과 동시에 쓰레기 천지가 되고 폐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돌아와서 집안일 좀 해줘. 벌레 천지라고. 이런 집에선 살 수가 없어. 옷도 냄새가 나서 밖을 돌아다닐 수조차 없다고. 종종 이런 불평 섞인 전화가 걸려오긴 하지만 싹 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 지금까지 집안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대가라고. 너희 아빠랑 사이좋게 망해버려라. 우리는 여자들끼리 행복하게 살 테니까.